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방위사업청 내부 문서가 정보 공개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모두의 시선을 끄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인도네시아를 긴장시켰던 아랍에미리트 UAE가 최고위급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한국에 보낸 데 이어 대표단이 다른 어떤 때보다 한국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UAE 대표단의 표면적인 방한 이유는 서울에서 열린 2023 아덱스 전시장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시장 방문 이후에 향한 곳들이 오히려 UAE 대표단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일정들이었습니다. UAE 대표단은 아덱스 2023에서 최신 방산 무기들을 둘러본 후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상륙함 사업팀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시선을 끌었던 정보는 바로 UAE가 이미 방한 한참 전에 한국 방위사업청 상륙함 사업팀의 경항공모함 사업부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 측에 보냈고, 그래서 한국 측이 사전에 방위사업청에 방문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공문은 이미 10월 4일에 작성되어 있었고, 이것은 UAE 대표단이 이번 방한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한국의 상륙함, 즉 경항공모함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방한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의 상륙함 사업은 지금 논의가 확대되어 경항공모함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UAE 대표단의 1년 의행보를 종합해보면 UAE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부터 이미 한국의 경항공모함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UAE 대표단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대통령만 오지 못했을 뿐 무기거래 실무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라 알-아미리 UAE 첨단기술고등교육 특임장관 겸 우주청장이 포함되어 한층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UAE가 한국에 상륙함을 도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경항모함 사업에 참여하려고 실사를 나온 것인지 왜 갑자기 항공모함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UAE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어느 정도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물류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풍부한 석유 생산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UAE가 된 것은 두바이 인근의 제벨알리라는 세계 10위권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항구를 지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벨알리는 점점 노쇠해져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 항구의 위치가 페르시아만 안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을 매번 통과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바로 이란이 지키고 있는 해협입니다. 지정학적으로 UAE는 남쪽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고 동쪽에는 중동의 강호 이란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항구인 제벨알리 코앞에 이란이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UAE가 제벨알리를 대신할 항구로 주목한 곳이 바로 홍해 입구의 아덴만이었습니다. 영토 바뀌기는 했지만 소말리아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아덴만을 제2의 제벨알리 항구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미 아덴만의 UAE 국영기업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을 피하고 나니 다른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아덴만 하면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덴만 작전입니다. 한국의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당하고 억류되어 있다가 한국의 청해 부대가 투입되어 이들을 구한 작전이었는데요. 이처럼 아덴만은 거대한 화물선조차 통째로 납치할 만큼 해적들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해적 외에도 UAE의 골칫거리는 또 있습니다.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이들은 반서방주의를 표방하며 섣불리 접근하면 가차없이 미사일과 포탄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중동의 강호 이란과 소말리아 해적,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던 UAE가 눈독을 들이게 된 게 바로 항공모함이라고 분석합니다. 적어도 항공모함을 갖게 되면 주변 세력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향후 수십 년 동안 해상교역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산무기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 동원력을 가지고 최신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했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까지 벌어지자 UAE는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서라도 방산무기를 구입하려 했지만 항공모함과 같은 것은 서방 국가들이 쉽게 기술 이전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완전히 막히자 UAE는 유럽보다 기술 이전이 수월하고 자금을 투입하면 맞춤형 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수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UAE는 현재 첨단 호위함을 도입해 이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항모 도입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부분 해상전력은 1000톤 이하의 고속정이나 초계함 정도만 운용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경항모함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UAE 대표단은 분명 방위사업청 경항모함 사업팀을 방문해 브리핑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란과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늘 긴장하고 있는 UAE가 움직이는 공항인 항공모함 도입을 고민하고 있고, 특히 2에서 3만 톤급의 경항모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터키도 이런 무인기 운용 경항모를 운용하고 있지만 자신들과 반대편 길을 걷고 있는 카타르와 가까운 터키로부터 이런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나라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UAE는 한국의 천궁2 사업에 확실한 물주로서 사업을 성공시킨 전례가 있고, 작년부터 한국과 군수송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기도 하는 등 한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갖기 위해 최근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을 선택하기에 용이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천궁2를 UAE의 요구대로 맞춤형 설계해준 것처럼 항공모함 역시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UAE가 한국에서 경항모를 비롯해 항공모함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면 한국 방위산업은 UAE라는 물줄을 등에 업고 이제 경항모를 비롯한 더욱 다양한 사업에서 비상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UAE 대표단은 방위사업청 경항모사업단을 방문한 뒤 카이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우주 방산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대표단의 사라 알-아미리 장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과 만난 이후 소셜미디어에 항공우주 및 항공 분야의 선도기업 중 하나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위성 제조를 위한 신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지구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소상히 내용을 밝히는 등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 이번 면담의 목표는 UAE의 인공지능 기반 지리공간 솔루션 선도 공급업체인 바야낙과 함께 새로운 우주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강구영 카이 사장과도 만났습니다. UAE는 카이 하나 시스템과 함께 우주에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감시하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 개발에 나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특히 사라 알-아미리 장관은 카이의 다음 달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3년 두바이 에어쇼에 카이 참가를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람은 사라 알-아미리 장관입니다. 그녀는 UAE의 우주청장으로서 UAE가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데 한국의 도움이 컸다고 말한 그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대국들의 동무대로 여겨졌던 우주 개발 경쟁에 중동의 소국 UAE가 뛰어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성 탐사를 구상한 지 불과 6년 만에 UAE가 탐사선 아마를 성공적으로 화성 궤도에 진입시키자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UAE가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5번째 화성 궤도 진입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스타트업의 협력과 기술적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UAE는 위성 개발을 경험해본 전문 인력은 전무했고 실제로 기초적인 위성 본체 조립도 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세트레가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세트레가이와의 지식이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성운영국에서 자체 위성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인공위성 개발업체 세트레가이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회사입니다. 누적 매출 7,500억 원 중 약 51%가 해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정도로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회사로서 UAE가 화상 탐사선을 쏘아 올려 세계를 놀라게 하자 개발도상국의 위성전도사로 탄탄하게 발판을 다지게 됩니다. 지금도 UAE는 자기 나라에게 있어 우주 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건 사업이라며 도움을 준 세트레가이와의 협력을 통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UAE와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습니다. UAE는 우리 측이 요구한 서비스 시장 개방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온라인 게임, 의료 서비스, 콘텐츠, 건설 분야의 투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UAE에 한국이 만든 항모가 뜨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